여기서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물풍선이 시작된 원인은 저희 메노라에서 원인을 제공했고요. 또 우리만 지키고 있었던 거의 유명무실한 9.19 군사합의를 깰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도 저희 메노라에서 보내는 복음풍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확성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도 저희 메노라 통일선교회 대북풍선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무너지는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복음풍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남한에 보낸 오물풍선의 개수, 공개된 개수만 해도 약 2,000개 정도 됩니다. 직진의 여왕! 오늘도 북한의 자유와 복음의 소식을 들고 북진하는 여자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한 3가지 정도의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 영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왜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는가?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좀 무지한 이유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면서도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메노라 통일선교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책을 읽고 발제하는 거위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7월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천재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거의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현재 우리는 수십 년간의 정부 개입을 경험해 보았다. 이제 더는 실제 작용하고 있는 시장과 이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정부 개입의 모습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현실과 현실을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겁니다. 현실을 직면하는 것은 재미가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 다르니까 또 그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대북 심리전이나 대북 풍선, 그런 이상도 지금 현장에서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얘기들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조회수가 좀 적게 나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북한 머리띠 여왕이 즉각 우리가 보낸 복음풍선에 반응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메노라 통일선교에서 보내는 대북풍선이 북한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는 그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과 지금 현실을 비교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을 전달하는 이 영상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의 풍선 제작을 도와주실 분을 저번 주에 모집했는데요. 현실이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현실은 이렇구나. 제가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이 달랐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 이 하늘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남겨두셨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직진의 여왕은 1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슝! 두 번째는요, 썸네일에 있었던 이 제목 되게 궁금하셨죠? 오물풍선을 뒤집어 쓴 머리띠 여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 제가 7개 영상을 짧게 올려드렸거든요. 그것들을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오물풍선이 시작된 원인은 저희 메노라에서 원인을 제공했고요. 또 우리만 지키고 있었던 거의 유명무실한 9.19 군사합의를 깰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도 저희 메노라에서 보내는 복음풍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확성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도 저희 메노라 통일선교회 대북풍선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무너지는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복음풍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머리띠 여왕이 왜 오물풍선을 뒤집어 썼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죠. 그런데 이 오물풍선이 남한에 안 오고 다시 북한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거든요. 왜 그럴까를 한번 제가 얘기해 보는 겁니다. 저희가 풍선을 보내는 날을 결정하는 것을 당일 오전에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직 상승하는 남풍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라는 것이 여자 마음처럼 조석간에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미리 예정하고 우리가 이날 보낼 거니까 다 준비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매너라 통일선교 유튜브 링크에 재생 목록 들어가서 메뉴에 풍선 사역 들어가면 항상 영상마다 한반도의 그 일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보면 여기 올려봐 주실래요? 그것을 보면 여기에 모든 기압이나 풍속이나 풍량, 높이, 그리고 또 그날의 날씨, 습도,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북 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죠. 그냥 띄운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그냥 띄우면 뭐 하늘을 날아가고 북한으로 가는 것 같지만 뭐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가 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내면 우리가 서울에서 보내면 부산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바람의 방향이 전부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맨 처음에 보낸 날이 5월 28일이거든요. 그때는 북에서 남으로 북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이런 과학적 자료들을 근거로 어느 정도는 연구해서 오물풍선을 보내는구나. 그래서 엄청 많이 떨어지고 이 경상도까지 내려왔잖아요. 성공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500개를 보냈다는데 한국에서는 160개 정도 떨어지고 또 이번에는 200개를 보냈다는데 한국에 40개 정도 떨어지고 그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궁금하시죠? 다 북한으로 가서 자기들한테 떨어진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일기도를 관찰해 보니까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날 이 북풍이 아주 불안정하게 불거나 각도가 너무 수평적이거나 아니면 북풍이 불지 않는데 오물풍선을 보내는 겁니다. 네, 당연히 오지 않겠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북한에서 목요일에 오물풍선을 보냈죠. 일기도를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제가 보니까 그날은 남서풍이 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오겠습니까? 당연히 뭐 제트기 이류 때문에 국경 근처 뭐 강원도나 이런 데는 몇 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오는 걸 왜 굳이 보냈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화요일에는 머리띠 여왕이 뉴스에 나와서 이제는 오물풍선 말고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막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보낸 게 오물풍선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자기들한테 떨어질 거 알면서 왜 보냈겠느냐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북한에 있는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풍선 때문에 지금 전쟁을 일으킨다면 김정은 정권은 아주 위태로울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들이 지는 전쟁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윤 정부에서 국방 수위를 얼마나 높이고 있고 대한민국과 동맹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계속해서 연일 뜨지 않습니까? 감히 함부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지 자존심이 있지. 오물풍선 안 보낸다 해놓고 또 보냈잖아요. 그런데 또 북풍도 불지 않는데 보냈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했을까? 저는 머리띠 여왕이 위에서 얼마나 달달 볶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볶아서 볶음밥 되기 전에 어떻게든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신용이라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머리띠 여왕이 이런 바람 알긴 하겠습니까?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세 번째는요, 북한이 지금까지 보낸 오물풍선의 가격을 한번 환산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보금풍선의 가격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북한이 지금까지 남한에 보낸 오물풍선의 개수, 공개된 개수만 해도 약 2,0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쓰인 오물, 뭐 타이머,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겠죠. 그런 거 다 빼고 눈에 보이는 풍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가스, 이런 것들이 가장 돈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 나머지는 인력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풍선이랑 가스 가격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뭐를 보내는가 하면요, 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그러니까 투명 비닐, 산업용이나 공업용이나 농업용으로 쓰는 이 투명 비닐로 풍선을 만듭니다. 이것은 가격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비닐 가격, 이 풍선 하나에 한 3,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보낸 오물 풍선에 쓰인 재질이 엄청 고급입니다. 라텍스 고무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돈이 사실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그 정도 크기 주문하면 몇십만 원이 들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만들어서 도매 가격으로 그것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최소 5만 원 이상은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가스를 넣어야 되잖아요. 가스가 있어야지 이게 부력에 의해서 뜨니까. 그럼 그 가스 넣는 비용도 최소 5만 원 이상은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풍선의 한 5배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은 본인들이 직접 생산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풍선 한 개당 최소 10만 원 이상은 든다는 거죠. 그러면 2,000개를 보냈잖아요. 그럼 2,000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2억이죠. 와우, 2억. 최소입니다, 최소. 북한 주민들 다 굶어 죽는데 쓸데없이 오물풍선이 2억이나 쓰고, 그리고 전 국민들 다 고열 빨아서 핵무기 만들고. 저는 이런 몰지각하고 야만스러운 정권을 본 적이 없고요. 빨리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고통받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진의 여왕과 어벤져님이 보낸 복음풍선은 한 개 얼마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요 하나에 12만 원입니다. 최소 가격을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12만 원을 거의 대부분 가스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의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북한으로 보낼 때 최소 40개에서 60개 정도 보냅니다. 그러면 최소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를 북한에 계속해서 보내고 하늘에서 쏟아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저희한테 2억을 준다면 그 풍선 안에 질 좋은 내용물들을 가득 담아서 북한으로 보내서 아마 통일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저희 재정 상황을 좀 나누면서 후원 요청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한 3개월간 적자가 한 400만 원 정도 났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항상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지만 여러분들의 후원이 북한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는 설명란에 올려드리고, 감동 오시는 분들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아낌없이 북한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머리띠 여왕은 자기의 수준에 맞게 오물풍선 보내지만, 남한의 직진의 여왕과 어벤져님은 남한에서도 가장 소중한, 가장 아끼는 것을 풍선에 담아서 북한으로 보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